치즈하고 이제 살루미를 제가 주로 만드는데 그 치즈와 살루미가 보통 이제 아티장 푸드로 분류가 되고 이제 아티장 푸드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거를 제가 왜 하게 됐는지 또 그게 왜 중요한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책으로 쓰고 싶었고 제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아마 좀 제약이 적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결혼을 했고 아내가 있고 애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서 끌고 가기는 쉽지는 않은데 마침 이제 아내가 그 제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만약에 아내가 반대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때는 찬성을 했어도 중간에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고 했으면 제가 지금까지 오는데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그 어떤 현상의 본질과 나에 맞는 건가 이제 그런 이제 회의가 들어서 생각했던 게 이제 제가 어려서부터 뭘 제일 좋아하고 뭘 제일 잘했는지 생각하니까 저는 미술 시간이 제일 좋았고 그림 그리기, 만들기 이런 걸 좋아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용한 나의 직업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맨 처음에는 뭐 디자인이나 뭐 디자인 스쿨을 다시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이가 이제 30대 중후반에 이렇게 그거 해서 뭐 내가 내 가족을 뭘로 해서 먹고 살지? 상당히 막연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전공을 했을 때 바로 딱 떠오르는 바로 연결되는 직업이 없는 거죠. 반면에 이제 요리는 이제 우연히 이제 뭐 그런 어떤 요리사의 찰리 트로터를 연구를 했었지만 그 사람 이제 자서전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그 요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더라고. 정확하게 언제 요리를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대학 전공을 정치학인가 뭐 이런 걸 하고 요리를 시작했던 분인데 뭐 어려서부터 요리를 해야지만 요리를 하는 거라고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구나. 그렇게 안 하고도 훌륭한 요리사가 되는 사람도 있구나. 근데 이제 요리라는 게 뭔가 이 손으로 뭔가 만들어내고 어떤 비주얼적인 부분, 물론 이제 거기에 미각이라는 요소가 또 하나 더 추가가 되지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막연한 생각은 들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점 그 선택의 폭이 좁아들기 때문에 무조건 도전을 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때로 지금 다시 돌아가신다면 그래도 같은 결정을 하셨을까요? 직장 생활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왜냐면 이제 워라밸 지켜가면서 뭐 쉬는 시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또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이제 그 반면에 그래도 역시 인생에 대한 어떤 불안감, 직업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를 생각하면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은 좋아졌지만 결국 필연적으로 어떤 자기 일에 대한 이게 내가 평생 할 일인가? 아니면 내가 4, 50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인생을 뭘 할 건가 또 고민을 해야 될 건가? 그런 고민을 결국은 할 거라고 하면 평생 할 직업 일에 대한 생각은 그때로 다시 되돌아가도 할 것 같아요. 탄탄대로를 걷는 사업처럼 보이면 본인들이 먼저 하고 싶다고 하겠죠. 근데 미래가 불확실하고 뭐 맨날 힘들어하고 그러니 선뜻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여기에 발벗고 나서 도와주겠다 그런 결정을 못 하거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본인의 길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판단이고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걸 강요할 생각은 없고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랑 같이 아까 말한 좀 오랫동안 일하는 직원들도 있게 하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후계자로 갖다 놓고 배신일 것 같아요 직원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또 배워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와서 뭐 밑바닥서부터 배워서 뭔가 하고 싶다 그건 또 모르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일단 지금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이제 시설이 지금 여기 만들고 있는 시설은 2016년도에 이제 아주 뭐 돈이 없어서 그때 이제 은행 대출도 빌리고 해서 최소한의 투자 금액으로 최소한의 크기로 치즈 제조실을 만들었고 또 여기는 이제 임대 시설이다 보니까 또 임대 기간이 끝나면 또 언제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거를 좀 영구적으로
한 곳에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근데 그런 장소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너무 비싸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치즈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원재료 또는 부자재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구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하다못해 이제 그 치즈 만드는 유산균 같은 경우에 그 국내에서는 지금 요거트 시장이 크다 보니까 그다음에 뭐 그 유산균 그 건강 보조식품을 먹는 유산균 시장 그러니까 이제 수입 업체들이 다 이제 그런 유산균 종류만 수입을 하지 그런 유산균을 수입하기가 힘들어서 사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외국 업체에 컨택을 해서 수입을 하려니까 이게 국내 식약처의 어떤 통관 기준을 맞춰서 수입하기가 개인으로서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다음에 치즈를 만들고 치즈를 싸는 이제 치즈 랩이라는 종이가 있는데 종이도 우리나라는 없죠. 그럼 종이도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 종이가 또 비싸요. 수입하다 보니까 햇섭 공장에서 쓰는 것들은 이제 그 전부 다 어떤 품질 기준 어떤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 들어와야 되는데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어떤 서류들을 그 프랑스 업체에다가 요구를 하면 자기는 뭐 이렇게 복잡한 거 안 하겠다고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을 못 하고 하여튼 그런 저런 뭐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직접 이제 헤쳐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치즈는 지금 종류로 따지면 뭐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뭐 한 15, 16가지 정도 이상의 치즈를 만들어 봤고 그보다 더 많으려나? 그 중에서 이제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주로 이제 소프트 치즈 쪽은 잘 만들고 있는데 이제 하드 치즈나 그거보다 조금 더 특수한 치즈들을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고 만들고 있고 또 그걸 만드는 데 필요한 어떤 유산균들 숙성에 필요한 유산균이 있고 발효에 필요한 게 있고 국내에 안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번에 좀 구매를 해서 테스트를 지금 할 계획이 있고요. 네, 샤크테리 같은 경우는 뭐 햄 소세지하고 그다음에 주로 살룸이라고 해서 돼지의 이제 주요 부위를 염장을 해서 이제 숙성시키는 보통 이탈리아에서는 살룸이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하몽이다 뭐 프로슈토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하몽이나 프로슈토는 이제 뒷다리만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 가지 부위들을 다 이제 염장해서 말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염장해서 말리는 걸로 하면 한 6, 7가지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햄 소세지 4가지, 5가지 그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치즈는 저희가 지금 치즈플로어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거나 저희 이제 이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마켓컬리로 나가는 거 그게 거의 대부분이고 지금 이제 2월, 3월 달은 그 써네푸드의 부베트라는 매장하고 이제 협업을 하는데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소비자들이 어떤 이 치즈나 살룸이라는 제품에 대한 이 대중성이 아직까지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치즈는 살루미보다 훨씬 더 대중들이 많이 알고 많이 소비하는 제품이지만 주로 가공 치즈들, 그다음에 뭐 피자에 올라가는 모짜렐라 치즈 정도나 아니면 뭐 체다 슬라이스 치즈 이렇게 낮게 포장된 거나 아니면 가공된 무슨 조그만 그런 치즈들 소비가 주로 많고 이런 자연 치즈, 우유만 가지고 만든 자연 치즈는 아직까지 소비가 이렇게 대중화되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살루미 쪽도 마찬가지고 어떤 특수한 기호식품이고 외국에서 좀뭐 살다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소비의 한계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상황들이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알게 되고 더 소비를 늘려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진짜 작고 영세한 규모로 그렇지만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만들고 또 앞으로 한국에서 어떤 또 좋은 제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끌고 나가는데 이제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관심과 뭐 이런 것들이 좀 공장에서 만들었다 다 안 좋은 건 아닌데 이제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일단 대량 생산이고요. 그다음에 유통기한을 굉장히 길게 잡습니다. 길지 않으면 그게 이제 그
문제가 생기죠. 워낙 많은 양을 생산하는데 유통기한이 짧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반품이거나 이제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이제 길게 잡으려고 하면 결국은 유통기한을 길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첨가물들이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유통기한을 길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수분이라는 건 결국 이제 무게랑 관련이 있고 그 프라이스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 오래 보관을 하려고 하면 이제 진공을 산소를 접하는 것을 막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첨가물이 들어가고 근데 이제 공장에서 만든 제품들은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야 되고 또 유통기한을 길게 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개인이 조금씩 만드는 거는 이건 유통기한을 뭐 길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만들어서 바로 소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에서 좀 더 자유로운 것. 그래서 훨씬 더 내추럴하고 전통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제가 이런 결정을 할 때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맨 처음에 반대를 하셨었고 아버지는 이제 보수적인 공무원을 하셨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아버지랑 한 몇 년 됐어요. 이제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가 야 요즘 뭐 너무 이렇게 바둥바둥 되면서 살지 마라. 돈은 벌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냥 좀 여유 있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제 워낙 보수적인 이제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절대적인 가난의 시대에서 지금은 이제 상대적인 빈곤, 가난의 시대인 것 같아요.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더라도 꿈을 쫓는 게 그때보다는 사실 쉬운 면이 있어요. 상대적인 빈곤을 극복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쫓고 그 과정에서 결과가 좋아서 잘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뭐 예상할 수 없는 거고 그거는 뭐 이 세상의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자신의 그 장점, 자신의 그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 본질이 뭔가 그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한테 너무 과하지 않은 욕심 선에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것을 열심히 하고 과정에서 이제 어떤 우연이나 행운 그런 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또 시대적인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서 한번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그렇지만 하여튼 자신이 어떤 그런 본질을 찾아서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 일은 뭐 하늘에 맡겨야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실 그 세계 치즈대회 한번 그 제품을 들고 나가고 한번 뭐 입상이 되든 안 되든 그뭐 어떤 우리나라만의 색깔을 갖춘 어떤 이런 치즈 그런 걸 만들어서 한번 치즈대회 한번 나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서 주최하는 세계 치즈 대회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영국에서 주최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 정도 세계 치즈 대회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일본 사람이 또 이제 거기서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본 사람 수상한 치즈를 보니까 이제 그 일본만의 특색, 전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는 치즈예요. 예, 그 일본의 어떤 그 특수한 환경, 그 거기서 키운 소, 거기서 키운 소에서 착유한 우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어떤 전통주 또는 일본의 어떤 전통 누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결합을 해서 만드는 것 같았어요.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치즈플로어에 있는 치즈 시설이 만드는 제조 시설이 너무 작아서 안정적이고 조금 더 넓은 장소에서 치즈를 좀 다양하게 만들어보고 연구하고 또 거기서 치즈를 이제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으면 또 가르치고 그런 걸 해보고 싶은 계획이 있는데